1820년 프랑스 고아 출신의 마틴 퓨게이트라는 남성이 미국 켄터키주 동부에 험준하고 고립된 오지인 트러블섬 크릭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엘리자베스 스미스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결합은 이후 150년 동안 현대의학계를 경악해 한 기괴한 인체 현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마틴 퓨게이트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짙은 푸른색 혹은 보라색을 띠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역시 외형상으로는 정상이었으나 내부에 동일한 희귀 유전자를 보유한 보인자였습니다. 이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7명의 자녀 중 4명이 피부가 새파란 상태로 태어났으며,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켄터키의 산악 지형에 고립된 채 근친혼을 거듭하며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피부 표면의 색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혈액 성분 자체가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이된 결과였습니다. 이 가문의 푸른 피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생화학 데이터는 혈액 내의 메트헤모글로빈 수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 철 이온 상태로 존재하며 산소를 운반할 때 선홍색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원인에 의해 헤모글로빈 내의 철 성분이 산화되어 Fe3+ 상태로 변하면 이를 메트헤모글로빈이라고 부릅니다. 메트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거의 없으며 혈액의 색깔을 붉은색이 아닌 어두운 검갈색 혹은 초콜릿색으로 변화시킵니다. 퓨게이트 가문의 구성원들은 이 검은 혈액이 피부 겉면의 정맥과 모세혈관을 통해 투영되면서 겉보기에는 피부가 짙은 푸른색이나 선명한 자줏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혈액 속 메트헤모글로빈 수치는 보통 1% 미만으로 엄격하게 조절되지만, 퓨게이트 가문 사람들은 이 수치가 10%에서 최대 25%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 초 켄터키 대학의 유능한 혈액학자 메디슨 코에인 박사는 지역 사회에 떠도는 파란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트러블섬 크릭을 방문했습니다. 코에인 박사는 당시 가문의 후손인 패트릭과 레이첼 퓨게이트 남매를 대면했는데, 이들은 당시 의학적으로 정의되던 일반적인 청색증 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임상 양상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심각한 심장 기형이나 폐 질환으로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 곤란을 겪거나 극심한 체력 저하를 보이지만, 퓨게이트 가문의 사람들은 잉크처럼 푸른 피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80세에서 90세까지 장수하며 거친 산악 지형에서 육체 노동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코에인 박사는 이들의 혈액을 직접 채취하여 정밀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혈액 내에서 메트헤모글로빈을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으로 환원시키는 필수 효소인 디아포라제가 유전적으로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류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이 효소 결핍 현상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 형질에 해당합니다. 즉, 부모 양쪽으로부터 모두 결함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아야만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트러블섬 크릭은 도로조차 제대로 닦이지 않은 철저한 지리적 고립지였습니다. 퓨게이트 가문은 인근에 거주하던 스미스, 콤스, 리치 가문 등 매우 한정된 집단 내에서만 수세대에 걸쳐 혼인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희귀한 열성 유전자가 집단 내부에서 계속해서 농축되었고,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매우 희귀한 청색 인간들이 지속적으로 태어나는 전 세계 유일의 유전적 고립섬이 형성된 것입니다. 코에인 박사는 이들의 외형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푸른 피부를 가진 이들에게 메틸렌 블루라는 푸른색 염료를 정맥 주사하거나 알약 형태로 복용하게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메틸렌 블루는 그 자체로 선명한 푸른색을 띠는 화학 물질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미 푸른 피부를 가진 사람에게 푸른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인체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은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메틸렌 블루는 체내에서 전자를 공급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효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도 검은색 메트헤모글로빈을 붉은색 정상 헤모글로빈으로 환원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코에인 박사가 메틸렌 블루를 주사했을 때 환자들의 피부색은 단 수분 만에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보랏빛이었던 안색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돌아왔고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차별 속에서 숨어 지냈던 가문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붉은 안색을 확인하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매일같이 메틸렌 블루 알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 약물의 대사 과정에서 소변이 선명한 파란색으로 변하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들은 사회적 멸시를 받는 푸른 피부보다는 파란 소변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퓨게이트 가문의 미스터리는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전역의 교통망이 발달하고 오지였던 켄터키의 지역 사회가 외부에 개방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 외부인들과 혼인하기 시작하면서 가문의 특수한 열성 유전자는 넓은 유전자 풀 속으로 희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전신이 푸른색인 아기는 태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가문의 마지막 청색 아기로 학계에 기록된 인물은 1975년에 태어난 벤자민 스테이시입니다. 벤자민은 태어날 당시 몸 전체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짙은 푸른색이어서 대학 병원 의료진을 집단 공황 상태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을 거듭하며 피부색이 점차 일반적인 범주로 돌아왔는데 이는 그가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만 유전자를 물려받은 보인자였기 때문에 체내 효소가 성장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거나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할 때만 손톱과 입술이 일시적으로 파랗게 변하는 유전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켄터키 청색 가문의 사례는 단순히 기괴한 시골의 괴담을 넘어 고립된 환경에서의 유전적 병목 현상과 인체 대사 시스템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귀중한 의학적 데이터 세트입니다. 혈액 속 철 이온의 산화 상태를 결정하는 단 한 단계의 화학 반응이 인간의 외형과 삶의 질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들이 일반인보다 산소 운반 효율이 현저히 낮은 혈액을 가지고도 어떻게 고산지대와 유사한 켄터키 산악 지역에서 심장 비대증이나 폐 질환 없이 장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적응 기제는 여전히 혈액학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한때 지역 사회에서 악마의 저주 혹은 부도덕한 결합에 대한 징벌로 치부되며 배척당했으나 실제로는 분자 생물학적 효소 결핍과 지리적 고립이 빚어낸 비극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우연의 산물이었습니다. 당시 코에인 박사가 작성한 임상 노트와 퓨게이트 가계도의 기록은 매우 정밀합니다. 18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약 150년간 이어진 이 가계의 추적 데이터는 특정 유전 형질이 폐쇄된 사회 내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고착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샘플입니다. 또한 코에인 박사가 수행한 메틸렌 블루 치료법은 현대 응급의학에서도 독극물이나 특정 약물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메트헤모글로빈 혈증 환자를 치료하는 표준 프로토콜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150년 전 켄터키 산골을 공포와 신비로 몰아넣었던 파란 인간들의 실체는 결국 우리 몸속 1%도 되지 않는 작은 효소 하나가 만들어낸 생화학적 장난이었습니다. 오늘날 트러블섬 크릭에는 더 이상 전신이 푸른 피부를 가진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퓨게이트 가문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유전자 속에 잠재된 푸른 역사는 의학 교과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가 붉은색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린 이 사건은 생명의 다양성과 유전의 신비가 우리가 인지하는 상식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정교한 물리적 법칙 위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잉크빛 피부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혈액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혈액 질환 환자들을 살리는 의학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험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체의 신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푸른 심연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괴한 가문의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다. 여러분만의 분석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실의 이면을 추적하는 엄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